안녕하세요. 건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요.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 또 만성 통증, 우울감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런 걸 다스리고 심지어는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좀 놀라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명상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명상인데요. 근데 이게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뭐 힘든 걸 꾹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 뭔가 인내심 기르고 고통 참고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김주환 교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정반대요? 네, 명상은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 또 건강,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기술,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참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는 명상하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아니면 멍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아, 멍 때리기요. 그거랑은 좀 다르죠. 네, 교수님 말씀도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오히려 알아차림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멍 때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명상 연구 같은 거 할 때 효과 비교하려고 쓰는 위약 있잖아요. 가짜약. 아, 플라시보 같은 거요? 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명상은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 또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이거든요. 자각하는 과정? 네. 그래서 꼭 앉아서 눈 감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스트레칭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하는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인 셈이에요. 마음 근력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운동으로 몸 근육 키우듯이 마음의 기능도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뭐 집중력이라든가 감정 조절 능력 같은 거요. 우리가 보통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하고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뇌의 가소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마음의 기능도 충분히 훈련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몸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 몸과 마음이 결국 하나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전에는 딱 분리해서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감정이요. 감정은 그냥 머릿속 생각이랑은 좀 달라요. 반드시 몸의 어떤 신체 반응을 뇌가 해석하는 과정이거든요. 몸의 반응을 뇌가 해석한다. 아,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분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프고 막 기운 없고 그렇군요. 바로 그거죠. 신체 증상이 반드시 따라와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 막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네, 막 뛰죠. 그럴 때 병원에서 심장 박동 느리게 하는 약, 그 베타 차단제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몸의 신호를 조절해서 감정에 영향을 주려는 거예요. 아, 몸을 조절해서 감정을 다스린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이걸 생존 모드라고 하시던데요. 네. 우리가 어떤 위협, 스트레스 상황에 딱 처하면요. 뇌에서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확 활성화돼요. 편도체요? 네. 그러면서 몸이 즉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를 준비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죠. 생존 모드로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생존에 급하지 않은 기능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건 잠시 멈춰요. 에너지를 아껴서 근육으로 보내는 거죠. 아,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상에는 진짜 뭐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이런 위협보다는 회사 일이나 시험 압박, 뭐 인간관계 갈등 같은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문제죠. 그럼 그 생존 모드가 계속 켜져 있는 거네요. 그럼 소화도 계속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정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차분한 생각은 못하게 되고 아, 이거 악순환인데요? 네, 악순환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좀 잘 다스리려면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어쩌면 몸을 먼저 조절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을 조절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내 몸의 긴장을 좀 알아차리고 풀어주는 연습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를 꽉 깨물거나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목이랑 어깨가 늘 뭉쳐 있죠. 네. 그럴 때 내가 지금 턱에 힘주고 있구나. 어깨, 승모근에 힘이 들어갔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힘을 빼보는 거예요. 얼굴 근육,
턱 근육, 눈 주변 근육, 어깨 근육, 힘 빼기 이런 식으로요. 그냥 알아차리고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게 호흡이에요. 숨을 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는 거죠. 호흡이요? 네. 이렇게 호흡만 조절해도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안정되거든요. 그러면 뇌에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하는 신호가 가요. 그래서 그 경보 시스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몸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군요. 아까 그 마음 근력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용서나 감사, 연민 같은 마음 상태도 실제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마음 같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타인이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연민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바뀌어요. 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요. 뇌가 바뀐다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면역력도 좋아지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나 오래된 지혜에서 강조하던 것들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만성 통증 문제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몸이 아픈 거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통증 역시 결국은 몸의 특정 감각 신호를 뇌가 해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뇌가 신호를 좀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요? 네, 실제 자극은 별로 크지 않은데 뇌가 이걸 엄청나게 큰 문제, 큰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능동적 추론 오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예측 시스템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불안이나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작은 신호에도 어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미리 겁먹고 증폭시키는 거죠. 아, 그럼 이것도 결국 뇌의 해석 문제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해야 그 과잉 반응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 알아차림 훈련이랑 연결됩니다. 몸의 감각 자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때 막 동작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유연한가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네. 그 동작을 할 때 느껴지는 몸의 미세한 감각들 있잖아요. 어디가 당기는 느낌, 어디가 이완되는 느낌, 바닥에 닿는 압력 같은 거. 이런 실제 감각에 그냥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실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뇌가 특정 통증 신호에만 막 집착하고 그걸 자꾸 증폭시키는 패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명상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마음을 비우고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또 그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몸마음 훈련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통증을 잘 관리하고 또 감정 조절 능력 같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지만 힘든 걸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꾸준히 연습하면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건강에 관심 많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알츠하이머 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뇌과학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